핵심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걸 잘하려면 뭐냐? 원래는 이제 ISO를 해야 되는데 ISO는 이제 다음 시간에 미루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사업관리 핵심은 설계도서입니다. 설계도서. 설계도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알아야 되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설계도서는 정보통신공사법 제2조 8항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보통신공사법 제2조 8항은 설계는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다. 그죠? 이게 법률 용어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개로 풀면 설계도서는 설계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설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계도서의 종류가 뭐냐? 공사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명서, 기술계산서 등 5가지 서류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설계서를 설계라고 하는 용어 정의를 풀어보니까 단어가 2가지가 숨어있다. 첫 번째는 설계가 뭐냐, 두 번째는 설계도서의 종류가 뭐냐, 그렇게 숨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는 설계도서를 작성한 행위이고, 설계도서는 공사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명세서, 기술계산서 등을 작성한 등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게 뭐 좀 복잡해서 뭐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냥 퉁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여기에 최근에 실설계했던 걸 하면서 정리했던 자료인데요. 자, 우선 설계도 작성한 순서는 과업지시서에 의해 공사계획서를 포함한 설계설명서 버전 1.0을 먼저 만드는 게, 먼저 공사계획서를 작성해요. 공사계획서인데 공사계획서는 내가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발주자의 과업지시서 내용이 있어요. 과업지시 내용을 보면 나옵니다. 과업의 계획부터 시작, 목적, 그 다음에 기간, 뭐 내용, 그게 나오거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해당 통신 설비 구성도와 과업지시를 이해한 다음에 현장 실사를 탄다. 현장 실사. 현장 실사를 하고 바로 발주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현장 실사 중에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관련 규정에 의해 도면을 만든다. 관련 규정이란 말은 그 기관마다 도각이라 해서 도면을 뜨는 각 있잖아요. 바깥에 있는 각 또는 뭐 이렇게 전체 사이즈, 그 다음에 심볼의 규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족해야 되는. 그걸 만족하지 않으면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실수를 하고 이 사람은 점선을 한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발주하고 시공회사가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발주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감독관을 먼저 가봐야 돼요. 근데 간다 해서 빈걸로 가면, 손은 빈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미리 자료를 작성해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련 규정에 설계도면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재 뽑고요, 단가 뽑고, 그 다음에 표준품셈, 노인과 해서 1위대가, 그러니까 여기서 수량 산출서, 단가 산출서, 2위대가표를 작성하는데 2위대가표는 표준품셈을 알아야 되죠. 표준품셈.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할증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구소료, 경장비소료, 뭐 이런 것들을 꼭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정부노임단가도 알아야 되죠. 나중에. 그래야 2위대가 나오니까. 2위대가는 원래 단위 공정에 대해서 재료비, 노비, 경비 합이다. 그래서 여기서 경비란 말은 그 우리가 공구소료, 경장비소료, 이거를 경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1위대가야. 2위대가. 1위대가를 만들고 나면 공종별 예산 조서를 만들어요. 케이블렉 100m짜리를 얼마 설치하니 그 전체적으로 그 비용이 얼마다. 그걸 공종별 원가 절감이다. 그렇게 원가 계산서를. 그러니까 2위대가 만든 다음에 공사 원가를 산출해서 공사비 명세서를 완성한 다음에 설계 설명 만든다. 이거는 제가 했던 거로 문장을 만들다 보니까 좀 매끄럽지 않지만 핵심이 뭐냐면 공사계획서 만들고, 그 다음에 도면을 만들고, 도면에서 수량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단가는 따로 뽑고요. 그다음에 표준 품셈에 의해서 정부 노임 단가를 알고 거기에 따른 공사원가를 계산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공사 명세서를 완성한 다음에는 설계서를 완성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지금 5줄만 잘 이해하시게 되면 실시 설계를 여러분들은 이해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설계 도서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사 계획서입니다. 말 그대로죠. 공사 계획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류다. 자, 이거는 국어사전을 찾았어요.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 찾았거든요. 공사에 대한 계획 내용을 담은 서류가 공사 계획서다. 두 번째는 설계 도면입니다. 설계 도면은 공사 계약 일반 조건을 따랐고요. 하나는 건축 행정 시스템 운영 규칙을 따랐는데, 자, 먼저 공사 계약 일반 조건을 보면 세 문단입니다. 첫 번째는 시고 설계 도면은 설계자의 의사. 이게 첫 번째. 또는 어떤 책에는 설계자의 의도라고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정한 규격. 우리가 심볼, 아까 도각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그림으로 표현한 거다. 아, 설계 도면은 설계자의 의도를 일정한 약속에 의해서 도면으로, 그림으로 그린 것이구나. 그죠? 그게 설계 도면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 순서는 뭐 배치도,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구조도, 배선도 이런 것들인데, 보통 뭐 우리가 이제 배치도 하고 평면도, 우리 통신은 많이 쓰는 게 평면도죠. 그 다음 필요에 따른 구조도 그런 것도 되죠. 평면도는 뭐냐면 위에서 보는 게 평면도, 위에서 보면 평면도고요. 인면도는 앞에서 보면 인면도입니다. 단면도는 자른 거죠. 자른 거. 구조도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우리 통신 같은 데는 현장 전송센터 또는 구성도 또는 구소도라고 하죠. 그거를 이 어떤 건물에다가 또는 어떤 자리에다가 배치하는 거예요. 배치죠. 현장 설비는 3층에, 예를 들어서 센터 설비는 2층에, 전송 설비는 뭐 1, 2층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배치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설계 설명서인데, 설계 설명서는 설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설계에 대한 내용이나 이유, 사용법을 설명한 거죠. 말 그대로죠. 설계에 대한 내용이나 이유, 사용법에 대한 설명하는 것을 설계 설명서라 한다. 설계 설명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공사비 명세서입니다. 공사비 명세서는 공사에 드는 비용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적은 문서다.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죠. 우리 공사비 명세, 말 그대로 명세니까 분명하고 자세하게 적은 문서를 공사비 명세서다. 그렇게 합니다. 기술계산서는 계산한 내용을 자세히 적은 문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수량 산출한다 하면 수량 산출에 근거되는 걸 자세히 설명해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서류에는 거기 이제 몇 가지를 제가 했는데 하나씩 설명드리면, 수량 산출서는 설계 도면을 보고 공사 종목에 대한 수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케이블력이 몇 메타, 뭐 동 케이블이 얼마, 싱글 모드 케이블 사코화가 얼마, 이렇게 그런 걸 우리가 수량 산출이라고 하죠. 두 번째 단가는 물건의 가격을 계산하는 거죠. 물건의 가격 계산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조달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시중 물가 정보지가 있거든요. 물가 정보지를 보고 세 개를 비교하는 거. 세 번째는 견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견적 받는 방법. 그게 단가 산출하는 방법 세 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수량 산출서에서도 두 가지, 하나는 도면 보고 직접 물량을 뽑을 게 있고, 하나는 도면 물량 뽑아가지고 할증률을 정해요. 할증률이란 말은 표준 품성에 오게 되면 시공 중에 손실이 발생한 걸 미리 이렇게 추정해서 평균적으로 값을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케이블류 같은 데는 뭐 7%다, 뭐 10%다 이렇게 해주죠. 수량 산출, 단가 산출. 표준 품셈은 말 그대로 표준이니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공사 종류에 따른 가격을 결정한 거죠. 가격은 주로 이제 노무량, 장비 사용 시간 같은 수치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주로 표준 품셈은 노무량이 공정별 양이 나죠. 공정별 단위 엔지니어에 들어가는 게 얼마냐 그런 거죠. 공구설료는 말 그대로 공사 중 항상 사용하는 공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목수 이야기했잖아요. 대패, 뭐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항상 쓰는 거죠. 목수 입장에서 목재를 할 때는요. 그래서 공구설료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구에 대한 설료다. 제가 이제 교환기 설치 공사할 때는요, 케이블 랩핑기 있어요. 랩핑 케이블 쏘는 게 있거든요. 랩핑기라고.
랩핑을 잘못하면 풀어내야 돼. 언랩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성호품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공구 솔료를 인정하는 거죠. 경장비 솔료는 동력 장치에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실로스코프, 그 다음에 테스트하기, 멀티테스트하기도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동력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어떤 에너지원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동력 장치를 합니다. 그다음 요즘 많이 하는 게 뭐 우리가 이제 땅 팔 때도 그냥 사람이 손 안 파죠. 포크레인 파잖아요. 포크레인도 바로 경장비 솔료, 장비 솔료죠. 경장비가 장비 솔료. 그 다음에 시중노임 단가는 매년 정부에서 물가를 이렇게 고시를 하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현재 광케이블 설치공이 한 34만원 되더라고요. 제일 비쌉니다. 통신 쪽에서. 일반 인부도 요즘은 굉장히 비싸죠. 보통 인부도 옛날에는 뭐 10만원대, 지금 한 20만원대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이제 집에 이제 인테리어 때문에 뭐 요즘 시중에 인테리어 공사가 많아가지고 인테리어 기사가 부족하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당이 뭐 40만 원씩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 우리가 시중 노임 단가다.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그 규정에 보면 6개월 이상이냐 6개월 미만에 따라서 설계비 해주고 안 해주고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단정을 하지 말고 규정에 있는 것들 보고 인정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중 노임 단가 됐고, 1위 대가는 단위 공사에 대해서 자재비나 노후비나 경비입니다. 그래서 경비는 여기서 공구 솔료나 경장비 솔료를 경비라고 그래요. 여기서 단위 1위 대가에서는 1위 대가를 만들 때는 자재비, 그러니까 수량과 단가 산출된 자재비, 그다음 노후비는 표준품 셈에 의해서 나온 공정에 따른 것이고요. 그다음 거기다 시중 노임 단가를 하면 노후비가 나오는 거고, 경비는 공구 솔료나 경장비 솔료를 따로 말하는데 보통 공구 솔료는 직접 인건비의 3%, 직접인 3%. 경장비 솔료는 사용 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건 그 표를 보고 표준품성의 표를 보고 계산해야 되죠. 그다음에 공정별 내역서는 공사 종류에 따른 자재비, 노비, 경비인데 여기서 경비는 법정 경비, 법정 경비라면 보험료라고 보죠. 보험료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합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뭘 만드냐면 이제 공사비 명세서를 만들고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총공사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도서에 대한 개념적 전체를 말씀드렸죠. 아마 선배님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새롭게 배우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관련된 규정이 저렇게 정의되어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이게 그 산업별로 설계도서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자, 건축은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가 있고요. 정보통신은 공사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서면서, 공사명서, 기술계산서. 그 다음에 소방도 보면 그렇고 전기도 배우고. 그래서 소방은 공사명서 빠질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수로 빠졌지 원래 빼고 싶어 빼는 거 아닐 것 같아요. 혹시 모릅니다만은 어찌됐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건축은 아직도 구조계산서나 시방서란 말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법률 용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반해서 통신하고 전기하고 소방은 시방서란 말이 없습니다. 자, 정리하면 건축은 구조계산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설계 도면 만드는. 근데 이 설계 도면에는요 중요한 게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설계 설명서 일부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사비 명세를 뽑는 일부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은 제가 설계도서를 최근에 공부를 해보니까 설계도면 안에가 설계 설명서 내용 일부하고 공사비 명세 내용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 규정에는 설계 설명서 공사비 명세가 없는 것도 되지만 실제는 설계도면 안에가 그런 정보가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제 통신하고 전기하고 소방은 다 공사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명서, 기술계산서가 있는데 소방이 빠졌더라고요. 공사명서. 근데 이거는 빠진 것이 제가 보기 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세 가지다 하고요. 자, 이 말의 핵심 뭐냐면 통신, 전기, 소방은 설계자가 예산도 뽑는 데 반해서 건축은 설계자는 도면만 그리고 누가 하는 거냐? 적산이라고 하는 별도의 조직에 의해서, 별도의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원가를 계산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적산이란 말을 우리가 쓰는 법률 용어는 공사비 명세서를 작성한 행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설계도서가
단계별로 필요한데 설계도서는 실설계가 만들어지잖아요. 실설계도서. 실설계 만들어지는데 옛날에 실설계 이후만 우리가 설계도서를 관리했는데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기본 계획부터 시작해가지고 설계도서를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필요한 게 3차원 CAD인 BIM이 도입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사업관리자는 행정 지원과 기술 지도를 하는 업무다. 발주에 대해 행정을 지원하고 현장 기술자는 기술을 지도하는 업무를 우리가 바로 통신사업관리다. 통신사업관리 핵심은 설계 도서 가지고 한다. 그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이 3시 1분인데요. 자, 4시까지 약 10분 쉬셨다가 다음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